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이제 정오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굉장히 지금 걱정에 많이 쌓여있죠. 바로 이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너무나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내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그야말로 재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구석구석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은 우리 국민 모두가 너나 없이 걱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매우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22번째 대책, 엊그제 7월 10일 날 내놓은 22번째 대책까지 내놨지만은 과연 이 대책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까지 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지금 애걸복걸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울 시내에 있는 군 관련 유휴지, 그야말로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미 8군이 떠난 용산 전 미군 기지라든가 등등, 또 이 88 골프장, 또 태릉 골프장, 이런 그리고 또 그린벨트, 이런 거라도 싹 다 풀어가지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21번째 낼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국 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폭등의 수위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50%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어요. 제 기억에 52%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통계를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사인데, 이때 여당 한 의원, 그야말로 친문의 핵심 한 사람이죠. 진성준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일을 저질렀어요. MBC 100분 토론에서 무슨 얘기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냐면, 이렇게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물론 주제도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이런 주제하에 미래통합당에서 2명, 그 다음에 진보 패널로서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그 다음에 최백운 건대 경제학과 교수, 이 최백운 교수는 이미 비례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MBC 100분 토론이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 방송이 됐는데, 문제는 이 진성준 의원은 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꺼진 줄로 알고 마지막 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야당 전직 김연아 전 의원과 얘기를 하면서 속내를 드러냈어요. 뭐라 했냐면, 그렇다고 이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 부동산 대책, 22번째 내놓은 대책도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김연아 비대위원하고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김연아 의원은, 아니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봐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이 방송 내용을 보고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 대화를 본 네티즌들은 마지막 30초 남기고 여당 국회의원이 집값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 정답을 주셨다. 장난하나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만. 전투적으로 싸워놓고 방송 끝나니까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데 무섭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진성준 의원이 이건 본인의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전형적인 왜곡 보도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헌 얘기다. 그러면서 또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있어요. 자, 추미애 검언 유착,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 문제되게 하니까 언론이 관음증 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 여당 강요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다 언론 탓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정부 여당 지적할 만한 형편이 되기나 합니까? 정말 그냥 국민한테 죄송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점잖게 나가는 게 낫지 또 언론 핑계를 대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 취지, 맥락 이런 거를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한테 또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기자들이 이제 또 진성준 의원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야 뭘 그런 걸 보고해. 그러니까 뭘 최고위원회에 보고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여당 안에 그런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어느 NGO 단체에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까함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 여당 내에서 속간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도 중요한 심판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이 국토위원회 소속 상임위에서 앞으로 정말 이 우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국토의 본인의 본래의 기능에 맞는 얼마나 충실한 활동을 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백은 교수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장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의지가 없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여당이 다주택자 처분을 안 하니까 시민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최백은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강요든 의원이든 시민이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일반 여론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정부의 무능, 질타하는 소리를 다 들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시중에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얘기, 주변의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다 보니 그 흐름을 이 MBC 100분 토론에서 토해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문제가 계속 시비거리가 되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가 더 재밌어요.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본인은 정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잘못 다루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이 파급 후폭풍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적은 정보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보도 하나도 없으면서 함부로 까불고 언론에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정부도 다 알긴 아는데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정부 대책이 약발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갈등을 느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이 김 실장은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거를 충분히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 교수는 이 공급 정책의 정책, 중심의 정책은 기존 보수 정부에서 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건설 경기도 사실 둔화될 수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강화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하고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최백운 교수의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이 진성준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 난리가 있어요. 이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는 이 진성준 발언은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진성준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일했고, 그걸 마치고 서울시 부시장, 이 박원순 밑에서 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하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나섰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현미 잘못된 정책을 하고 아무 약발도 먹히지 않으니 이제 장관직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야당 미래통합당의 김은혜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취중 진담 같은 토론 진담,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확인했다. 솔직한 고백은 무능보다 낫다.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부동산 정책 이제는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토로한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에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반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반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전셋값을 정하고 또 이것을 소급 적용하겠다. 이것이 이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반시장주의적 정책 소개시켜 드린다면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재계약 시의 인상폭은 5%로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바꿀 때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정보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의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요.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가 원하면 1회 또는 그 이상 재계약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임대료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적정 임대료를 주기적으로 산정해서 고시해가지고 임대료 분쟁 시 활용한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과연 아무리 부동산 통제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도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은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가격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 기본 수요와 공급이 마주쳐야 적절하게 접점을 이루는 상황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수요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시장적 조치로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